어디서 감히 내 딸을 데리고 엄마 놀이 중이야? 분노에 휩싸인 나영은은 이성을 잃고 엑셀을 세게 밟습니다. 그리고 유모차 옆에 서 있는 독고세리를 향해 차는 직선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차창 밖 비명도 없이 얼어붙은 시간. 그 순간 땅을 올린 한 번의 충돌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이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난 걸까요? 그리고 한이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과연 누가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딸세리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장미애의 은밀한 투서로 밝혀지는 나영은의 진실과 이후 술도가 식구들 앞에서 오범수의 충격적인 중대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모든 진실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교수님, 엄마가 우리 교재 허락하신대요. 두 사람은 마치 큰 산 하나를 넘은 듯 가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래오래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맑은 햇살이 퍼지는 다음 날 아침,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유모차를 밀며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에는 오한이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고 따스한 햇볕에 눈을 찌푸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이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표정이 완전 해바라기네. 세리가 웃으며 말하자 범수도 옆에서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걷는 날이요. 세리는 그 말에 살짝 볼이 붉어졌지만 일부러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공원 입구의 핀 수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예전엔 이렇게 걸을 일도 없었는데. 오범수는 유모차를 멈추고 한이에게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우리 한이 햇빛 너무 눈부시지? 바로 그 순간 오범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나영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범수는 표정을 굳히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전화할 이유 없잖아. 오빠, 지금 어디야? 우리 한이 좀 보여주면 안 돼? 단 1분만이라도. 집 근처에서 한이랑 산책하고 있어. 한이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나영은, 이젠 좀 그만하자. 너 재혼도 했잖아. 그 사람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자꾸 이러는 거야. 한이 버리고 갔을 땐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그땐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나 다른 거 안 바랄게. 지금이라도 한이만 돌려줘. 그동안 엄마 노릇도 안 했잖아. 왜 이제 와서 엄마 자격 운운하는 건데. 그 순간 독고세리가 유모차 옆에서 한이의 모자를 고쳐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이야, 아빠랑 산책 좋지? 그 말소리가 고스란히 전화기 너머로 들려갔습니다. 순간 나영은의 숨소리가 단박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누구야? 옆에 여자 설마 그 애송이야? 한이랑 왜 같이 있는 거야? 오범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해, 나영은. 이만 끊는다. 그리고는 이내 오범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나영은은 실내화를 신은 채 바닥을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뺨은 상기돼 있었고 눈은 충혈된 채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던져진 핸드폰 화면에는 끊긴 통화 기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애송이가 우리 한이랑 같이 있다고. 가만히 안 둬. 감히 내 딸을 갖고 엄마 행세를 해? 집 근처에 산책하면 거기뿐이겠네. 당장 기다려. 나영은은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올라탄 그녀는 시동을 걸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사귀려면 둘이서나 사귀지 내 딸을 사이에 두고 내 허락도 없이 가족놀이를 해? 악셀을 밟은 나영은의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도로로 내달렸습니다. 한편 공원 근처 편의점 앞. 오범수는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물이랑 커피 좀 사올게. 한이랑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 세리는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와요. 범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세리는 잠시 유모차 옆에 앉아 한이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중년 여성이 유모차에 있는 한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예쁜 아기네. 엄마 닮아서 눈매가 참 반짝이네. 세리는 왠지 모르게 한이의 진짜 엄마가 된 행복함에 기분 좋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웃으면 더 예쁘답니다. 바로 그때 그 장면을 아주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 멈춰선 검은색 SUV 안에 운전대를 붙잡은 채 떨고 있는 여인.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나영은은 유모차에 앉아 웃는 한이와 그 옆에서 다정하게 바라보는 독고세리를 보며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웃고 있네. 내 딸 옆에서 저 여자가 감히 엄마인 척을 해? 나영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만 안 둬 두고 보자. 나영은은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SUV는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튀어나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벤치까지는 채 30m 남짓 떨어져 있었습니다. 독고세리는 한이의 모자끈을 매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모차는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이야, 모자 안 쓰면 햇빛 때문에 눈부시잖아. 그 순간 이상한 소리에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슝! 세리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먼발치에서 뭔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에는 검은 차가 마치 미친 듯 속도를 올리며 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본능적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이야. 나영은의 차량은 굉음을 내며 그대로 벤치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SUV는 급가속 상태로 도로를 가르며 질주했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속도를 더해갔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앞에서 달려오던 오범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유모차를 밀쳐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그대로 오범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들려온 건 엄청난 충돌음이었습니다. 오범수의 몸은 범퍼에 정통으로 부딪혔고 힘없이 허공을 날아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리는 바닥을 굴러 가까스로 차선을 벗어났고 놀라운 건 유모차 역시 옆길로 밀려나면서 충돌을 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오범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범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한이는, 세리는 괜찮지? 괜찮아요. 교수님이 한이랑 저랑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이날의 끔찍한 사고는 단순한 분노가 만든 돌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모성이 만들어낸 충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오범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한편 사고를 낸 후 나영은은 핸들을 놓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차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를 돌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순간에 터져나온 광기와 후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영은은 몰랐습니다. 25살이나 많은 그저 순진한 아저씨라 생각하고 있던 남편인 장재영 회장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그 서류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미애. 이미 나영은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고 있었던 장미애는 자신의 딸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나영은을 향해 마지막 화살을 쏩니다. 이제 곧 장재영 회장은 모든 것을 뒤집을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장미애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영은의 과거를 담은 복사 서류, 병원 기록, 미혼모 상담 이력과 위조 정황, 그리고 오한이를 향한 차량 돌진 사고 보고서까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정갈한 손끝으로 봉투를 닫았습니다. 봉투 앞에는 장재영 회장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울렸으면 너도 울어봐야지. 이제 내가 범수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네. 이제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치는지 한번 보자.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나영은은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결망을 동원해 아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 딸을 제 허락 없이 키워왔어요. 납치에 가까워요. 게다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상태도 불안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순 없잖아요.
나영은은 변호사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영은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모성의 그림자를 이제 와서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꾸미며 친권 회복 소송을 위한 자료들을 들춰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범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가 들썩였습니다. 오범수의 사고 소식은 금세 오신의 형제들에게 퍼졌습니다. 한이 낳아놓고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행세냐고. 하여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렇게 뻔뻔해. 오흥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이는 마광숙과 한동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고의성이 있고 아동이 개입됐고 도주까지 했어요. 오범수 씨는 우리 LX 호텔에도 중요한 사회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지금 장광약주 수출을 앞두고 더군다나 중요한 시기인데 회사 측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최고 인력을 꾸려서 법적 준비할게요. 한동석은 즉시 본사 법무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신의 가족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나영은은 딸 오한이의 친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사고 직후 도주했고 고의성도 명백하지만 그녀 쪽에서 주장하는 건 한이의 친모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보다 더 강력한 걸 준비해야 합니다. 한동석은 자료 몇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오범수 씨가 단독 보호자였어요. 그동안 나영은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한이가 말도 못할 나이에 상처 입을까봐 다 말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나영은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한 술도가는 곧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한이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및 양육권 박탈 청구, 고의적 사고 및 미성년자 위협에 대한 형사 고발. 모든 서류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오씨 형제와 가족들, 마광숙과 세리의 진술서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현장 블랙박스, CCTV 영상 그리고 범수의 몸으로 세리를 보호한 장면은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정되어 있던 재판에 나영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부에 의해 이미 기각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고의적인 사고와 미성년자 위협 행위가 명백한 사유로 작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결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바로 장제영 회장이 손을 쓴 것이지요. 장미애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한 장제영 회장은 사내 법무팀에 조용히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영은이 제기한 모든 민원과 청구는 기각되었고 향후 법적 대응 또한 힘도 써보지도 못한 채 차단되었습니다. 나영은은 자신이 법정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각 통보를 받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을 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25살이나 많은 단지 순진한 아저씨로 여겼던 남편 장제영 회장. 그러나 나영은이 과소평가한 그 인물은 이미 모든 판을 조용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아직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병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독고세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덮은 채 한 손은 무릎 위에 다른 손은 병상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범수의 손등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범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붓기 가시지 않은 얼굴, 말없이 깍지 낀 손. 사고 직후부터 이틀이 지났고 세리는 단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세리야. 그 작은 소리에 세리는 잠에서 눈을 떴습니다. 교수님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범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난 괜찮아. 세리 너는 괜찮아? 세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멀쩡해요. 한이도 술도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리야. 사고 났을 때 내가 한이 곁에 있는 걸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세리는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난 사실 그날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어. 셀이 너랑 한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 오범수는 숨을 들이켰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 만약 내가 그날 못 일어났다면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갔을 텐데 그게 제일 무서웠더라. 세리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미루지 않기로 했어. 너 혼자 걱정돼서 더 이상 혼자 두고는 못 살겠다.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쥐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야, 내 옆에 계속 있어줘. 우리 결혼하자. 그 순간 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에요?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그냥 같이 살자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너를 내 사람이자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한이한테도 내가 정식으로 엄마가 되어줬으면 해. 세리는 입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조용한 눈물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님, 저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근데 지금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저 하고 싶어요. 결혼도 엄마 되는 것도. 한이 옆에, 당신 옆에 평생 있을게요. 범수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들어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진심으로 고마워. 두 사람은 병실이라는 단절된 공간 속에서 오히려 누구보다 깊은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처럼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병원 퇴원 후 첫 주말, 오씨 형제들은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오범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다들 알겠지만 그날 난 셀이랑 한이를 지키고 싶어서 움직였어요. 그냥 본능적으로요. 범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지켜주는 것만으로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 사람을 내 곁에만 두고 바라만 봐야 하나? 이제 법적인 문제도 말끔히 정리됐고요. 모두가 조용히 범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옆에 앉아있는 세리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셀이랑 결혼하려고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금세 박수 소리로 깨졌습니다. 야, 범수야. 드디어 하는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 오찬수가 누구보다 먼저 외쳤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오신의 마당엔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숯불 위에 고기 냄새가 퍼지고 어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한이의 맑은 웃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분명하고 단단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범수, 독고세리, 그리고 오한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이 가족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